안녕하십니까. 포부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기 좋은 일터, GWP, 호칭 변경, 환경 개선, 이거 말할 수 없죠.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직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정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조직문화는 경쟁력이 원천이다 해서 웬만한 대기업들은 조직문화 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조직문화는 기업의 본질과 경영자의 특성,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잘 부합되어야 됩니다. 조직문화 프로젝트다, 컨설팅이다 이렇게 여러 해 지내오면서 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오해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조직문화다. 둘째, 조직문화를 진단해서 평가하면 좋아진다. 셋째, 조직문화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실행하면 된다. 넷째, 조직문화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다섯째,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오해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조직문화다. 포춘지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먼저 눈이 가는 것이 가장 핫한 복리후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구글이죠. 구글의 대표적인 복리후생을 보면 최첨단 사후계 또는 타가소, 또 사내 놀이터, 스포츠 시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구글이 벤치마킹했던 기업이 SES입니다. SES. SAS. 이 기업은 구성원들이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요소에 비치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이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기요인이라기보다는 위생요인입니다. 이렇게 베풀었던 것이 사업 성과가 위축되어져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생요인이라는 것은 안 해지면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지는 조직문화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인사 담당 부사장인 세런 디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리후생은 구글의 문화가 아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직문화와 복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문화고 어떤 것이 복지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모든 직원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제공한다. 매년 해외 워크숍을 간다. 회사에서 커피를 무료로 마시게 한다. 문화일까요? 복지일까요? 이것은 복지에 해당이 되죠.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 정시 출근을 규정하는 것, 비용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 비용을 자유로 하는 것, 워크앤 밸런스를 강조하는 것, 워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여건이 허용될 때 구성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의 메시지를 담은 것은 복지이죠. 그러나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은 메시지 같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와 문화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직문화 진단에서 평가하면 좋아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바뀌는 것도 없이 진단만 하게 될 경우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진단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진단 피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체크하거나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이 바이어스,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고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낭비죠.
셋째는 진단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평가에 대한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조직문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현상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실행하면 된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실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연계되어져야 되고 리더들도 여기에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채용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져야 실제 조직 문화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조직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실행하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총체적인 변화를 도모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조직 문화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조직 문화 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실행하고 움직여주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것은 모두 조직 문화 팀에서 한다라는 이렇게 구성원들이나 리더들이 인식되어진다면 자기의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다른 리더들이나 다른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직 문화 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또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지만 정작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조직 문화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적응해온 문화를 바꾸는 것은 많은 저항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가 어떤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화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못 바꾸면 영원히 못 바꾼다면서 조직 문화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이나 생각,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 조직 문화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성공한 기업의 직원 복지를 카피한다고 해서 그쪽의 문화가 이식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조직 문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제도, 시스템, 리더십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물론 빠르게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방향성과 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